저의 이제 두 번째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. 우선 제가 일본 취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. 하나는 이제 직접 인사 담당자분께 사용할 수 있는 계기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왜 일본 취업을 하고 싶었는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아울러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제 잘 전해질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. 우선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교환학생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. 제가 교환학생 시절 당시에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일본 취업을 하게 됐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어 그 이유는 아직 이제 쪼끔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'이왕 경험을 쌓는 거면은 외국에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.'라고 생각을 해서 어 네. '외국에서 이제 살고 싶다.'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,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일본 취업을 하고 싶은 계기였는데 지금이 아니면 쪼금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. 언젠가 30-40이 돼서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을 때 갑자기 외국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쌓아온 것들을 생각이 들 포기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최종적으로 일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. 세 번째로는 제가 내정을 받기까지의 프로세스인데요. 우선 저는 4월 초중순쯤에 이제 일본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 이용한 게 그 코렉 취업 진단을 이용했는데, 이거 아마 지금 진행 담당해 주시는 미리 님하고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. 우선은 이 취업 진단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일본 취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, 또 뭘 준비하면 좋을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코렉 페이지에는 W사하고 N사에 지원을 해서 서류하고 1차 면접까지 합격을 했었어요. 그리고 5월 달부터 좀 더 취업 중심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일본 취업 기본 설명회라고 이제 코렉 그 오프라인 카페에서 이제 한 달에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인 프로그램이고요. 여기 참석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기 PR이라든지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됐고요. 초보자들을 위한 ES 엔트리 시트 작성 워크숍도 참석을 했어요. 굳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, 이 프로그램을 참석함으로써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5월 달에 그 코렉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코렉 취업 멘토 이제 제도가 있어요. 그 멘토분을 배정을 받아서 그분하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4월 달에 봤던 W사 1 차,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6월 달에 4 월, 5월 준비해 왔던 W사, N사를 결국 최종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되면서 쪼끔 멘토분이 추천을 해 주신 게 홀액에서 오프라인 취업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으니까 "거기에 참석을 해 보시는 게 수원님한테는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."라는 조언을 듣게 돼서 홀액 미트업을 정말 많이 참석을 했어요. 거의 아마 몇몇 콜렉 직원분들이 제 얼굴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미트업에 참가를 했고, 그리고 이 미트업을 참가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의 내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종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등의 좀 확실히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
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서 7월 월로 넘어가게 되고 7월 월에 이제 코렉에서 주최를 한 가장 큰 이벤트인 커리어 엑스포에도 참석을 했어요. 해당 이벤트에서 이제 한 공업사에서 따로 연락이 오셔 가지고 "저랑 꼭 같이 일을 하고 싶다." 근데 이제 쪼끔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어느 정도 면접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약간 "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."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도쿄사의 리조트 회사에서 이제 내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또 여러 가지 면접을 합격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최종 면접을 보게 된 회사는 아마 6사 정도였던 5사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8월 달에는 지금 제가 내정 확정을 받게 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. 최종적인 결과로는 총 17 사를 코렉에서만 지원을 하게 됐고 내정은 2 군데를 받게 됐어요. 그 외에 따로 최종 면접을 예정해 두고 있던 데는 지금 내정을 받은 회사에서 내정 연락이 온 이후 바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제가 중심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게 있는데요. 우선은 회화하고 면접 연습이었어요. 아무래도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일상적인 회화 위주로 연습이라든지 그런 뭔가 능력을 습득하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취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거는 면접을 위한 회화인 거잖아요. 근데 이 면접을 위한 회화는 사실 일상적으로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.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슌 다이어리, 슈카츠 찬네를 여기서 되게 면접 때 사용하는 표현법이라든지 용어를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채널에 들어가 보면 되게 적나라한 면접의 현장이라든지 실제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대학생 한 명하고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대학생은 어떤 대답을 하고 그 대답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면접 때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지 인사 담당자에게 나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쪼끔 많이 배워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자기 분석. 저는 처음에 자기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 W사 N사를 떨어지고 나서 느낀 게 '자기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하구나.'라는 걸 느꼈어요. 제가 W사 면접을 보면서 최종 면접에 제 장점 5가지 어필할 걸 요구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 장점 5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준비를 하고 나서 다 말하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받은 게 친구들한테 듣는 나의 장점 2가지, 부모님한테 듣는 나의 장점 2가지를 더 요구를 받아서 총 9가지의 저의 장점을 말해야만 했었거든요. 근데 이미 말한 저의 장점 5가지조차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었는데 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의 장점 4가지를 더 요구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나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.'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자기 분석을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마인드맵은 어떻게 제가 이용을 했는지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해 드렸고요. 세 번째로 한 게 회사 분석이에요. 회사 분석은 사실 요 페이지 안에서 가장 자료를 얻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 매치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채용 페이지라든지 회사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 나와 어떤 점이 매치되고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데 이 회사가 그거에 맞는 추구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은 그 해당 회사의 고위직이라든지 뭐 신입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쪼끔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